네, 오늘은 그 떼돈을 버는 은행을 국민기업으로 해서 그 순이익을 국민들에게 돌려주자. 그런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들 돈으로 은행들이 사채놀이로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2024년 국내 은행의 순이익이죠. 22조 4천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2023년에 비해서 5.5%가 증가했답니다. 은행의 그 순이익을 보면은 2020년에 12조, 그리고 2021년에 16조, 2022년에 18조, 2023년에 21조. 그래서 연속 4년 동안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이익 중에서 대부분은 이자, 그죠? 돈놀이죠. 한국은행에서 돈을 싸게 조달받아서, 그죠? 국가가 정한 어떤 금리죠. 그 금리에 따라 돈을 빌려주는. 그래서 허가난 사채놀이죠. 이자 수익이 대부분의 순이익이라는 겁니다. 2024년 국내 은행들의 총이익, 순이익이 아니라 총이익 65조 가운데 이자 이익이 59조다. 이자의 비중이 90%에 달하는 겁니다. 국내 은행의 이자 추이입니다. 그래서 2009년 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죠. 그때도 국내 은행들은 이런 이자 이익이죠. 이자 이익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자 이익이 증가하고 있다. 이게 이제 자료고요. 그리고 이런 이자 이익이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최근에는 이 90%죠. 최근에는 90%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았다가 좀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오는, 그래서 이자로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은행들이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국가의 금융 정책으로 앉아서 떼돈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은행 돈이 아니죠. 다 국민들이 맡긴 돈이거나 아니면 한국은행이라든가 국가가 정책적으로 자금을 제공한 돈들입니다. 특히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민들은 엄청난 생활고를 겪었죠. 그렇지만 이 은행들은 이 정부가 한 강제적인 고금리 정책으로 돈벼락, 2021년, 2020년 엄청난 돈을 법니다. 그래서 은행권들은 이 돈으로 돈잔치도 하는데요. 은행권의 평균 임금이 1억 2천만 원 수준이고, 성과금도 많습니다. 하나은행의 2023년 상반기죠. 상반기, 6개월 상반기. 1인당 평균 성과금이 940만 원이라는 겁니다. 6개월에 940만 원, 성과금이. 그 4대 은행 중에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국민은행은 840만 원, 우리은행은 750만 원의 성과급이다. 이게 은행이 그렇고요. 이제 은행의 모회사죠. 금융주주. 금융주주는 임금이 더 높습니다. 금융주주는 은행이 평균 1억 2천만 원이라면 금융주주들은 평균 급여가 상반기에만 8,500만 원이 그 합치면 얼마입니까? 이거 뭐 1억 7천만 원이나 되는 거죠. 은행 직원보다 월등히 높았다. 우리 금융이 1인당 평균 급여가 9,700만 원이네요. 1년으로 치면 얼마입니까? 1억 9,400만 원이죠. 거의 2억에 가까워지는 돈. 그리고 하나금융도 역시 9,400만 원. 신한이 8,600만 원. KB가 8천만 원. 농협이 6,800만 원 등. 은행도 1억 2천인데, 이 우리 금융이죠. 금융주주는 많은 경우는 거의 2억에 육박하고, 가장 적은 경우도 1억 4천 정도는 된다. 이 평균 근속 연수는 KB가 3년 7개월, 우리금융이 3년 6개월, 농협이 3년 6개월 등 3년 남짓으로 은행보다 현저히 짧았다. 돈 버는 직장이라서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짧은 시간에
화끈하게 돈을 버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로또 직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더 문제점은 이 은행들이 사채 내류로 번 돈을 상당수를 외국인에게 바치고 있다는 겁니다. 2024년 5월 기준으로 KB 국민은행이죠. 주식 중에 외국인 지분율이 76%, 신한은 61%, 하나는 70%, 우리는 42%입니다. 이렇게 4대 금융주주의 외국인 지분율이 평균이 63%라는 겁니다. 같은 시기에 이제 국민연금이 공적 자금으로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4대 금융기관의 지분은 국민이 8%, 신한이 8%, 대부분 8, 하나도 8%네. 우리 6%죠. 그래서 이 국민연금도 엄청난 그 기금인데 외국인 지분율은 뭐 8%라고 한다면 70%, 60%니까 뭐한 얼마입니까? 88, 8배. 8배나 더 많은 엄청난 이 외국인들이 지분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과반수가 다 넘죠. 우리 금융 빼고. 외국인, 외국인의 은행이다. 사실상. 돈 벌어서 외국인한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외국인이 높은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외국인들 뭘 요구합니까? 배당을 요구하죠. 배당. 그래서 빨리 그 뽑아먹고 그죠? 나가려고 하니까 배당, 배당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배당함에 따라 주식 배당으로 인해서 우리 국부 유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2023년 4대 금융주주가 영업이익 중 무려 49%, 40조를 이자의 이익으로 벌어야 되는데 이걸 배당을 했다는 거죠. 외국인의 지분율이 높다 보니까 이, 이 이익을 그죠? 주식 배당, 이익을 배당하면서 이 돈이 많은 돈들이 유출되고 있다. 그래서 4대 금융주주가 2023년에 배당한 1조 거의 8천억 정도죠. 그중에 1조 1천억 원 정도가 외국인 목으로 추정된다. 그죠? 1조 1천억, 1조 1천억 정도가 주식 배당으로 외국인의 손에 넘어갔다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은행이 원래는 이런 민간이나 외국인이 소유할 수 없었는데 그것이 이제 민영화로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에 이 정부 주도에서 민영화로 나가는 한번 과정을 보겠습니다. 우리 은행은 처음에는 국유화로 시작됐습니다. 광복 직후 일본인 소유 자산이죠. 적석, 적산, 적의 재산이죠. 그걸 정부에 귀속됨에 따라, 그죠? 이 돈이 이제 그 은행의 종잣돈이 됐다는 거죠. 6개 은행 모두에 대해서 정부가 지분을 갖게 있었다. 특히 조선은행 은행 등 3개의 은행은 그 정부의 보유율이 50%가 넘었다는 거죠. 1956년에 정부 지분을 매각을 했지만 사실은 이제 이러한 지분을 매입할 그죠? 이 국민들이 없었기 때문에 소수의 특권층들이 이 정부 지분을 매입하면서 은행이 소수의 특권층에 사금고하라는 후유증을 남겼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1961년 5.16 쿠데타 직후에 부정축제 처리 차원에서 다시 은행을 국유화했습니다. 그러다가 경제 개발을 하면서 어느 정도 경제가 성장한 1980년도에 정부가 이제 부담을 느끼고 민영화를 하기 시작했고 외환위기죠. 외환위기에는 급격하게 민영화가
외환위기 직전까지 민영화가 진행됐다가 외환위기 때 이제 은행들이 그 도산하게 생겼죠. 그래서 정부가 돈을 많이 이제 투자를 하죠. 재정 투자를 공적 자금을. 그러면서 정부의 은행 지부 소유가 확대됐다가 그죠? 다시 최근에 이제 이렇게 에, 외국인이 지분을 많이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민영화 과정을 보면 최초의 민영화는 1972년 한국 상업은행이 시범적으로 민영화됐고요. 이 상업은행을 시범적으로 한 거는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7%고 소액 주주가 거의 50%. 그래서 소유권이 잘 분산돼 있어서 민영화 이후에도 특정인이 은행을 지배하기 어렵다는 그러한 조건 때문에 한국상업은행이 택대됐다고 합니다. 어, 정부는 이제 증자를 한 후에 정부 보유 지분 35.9%죠. 엄청나죠. 이 지분을 한국신탁은행, 한국투자공사 등 정부 투자기관에 현물로 출자하는 방식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민영화를 했지만 실제로는 정부 투자기관이죠. 직접적인 정부의 직접적인 보유 지분이 정부 투자기관으로 넘어간 거죠. 완전한 민영화라고 볼 수 없고 정부 투자기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여전히 은행을 지배하는 이러한 어, 그 양상이었다는 거죠. 이제 한일은행부터 시작해서 서울신탁은행, 제일은행, 조은행 순으로 80년대 초에 정부 소유 시중은행을 모두 민영화했다는 겁니다. 민영화 방법으로는 이제 자본금을 증액하면서 정부가 그 증자 과정에 불참함으로써 정부 지분을 낮추는 방법이 있죠. 증자. 주식을 많이 이제 발행하는 거죠. 그럼 누군가 주식을 사야 되겠죠. 둘째는 이제 그 정부 보유 주식을 매년 점진적으로 파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셋째는 정부 보유 주식을 공개 입찰 방식으로 일시에 이제 한꺼번에 매각하는 방법이다. 정부 지분의 점진적인 매각을 통한 민영화 방법은 이 점진적이니까 소유 구조를 분산시킬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 어, 점진적인 매각을 할 때 주식을 매입을 할 수 흡수해야 되니까 주식시장이 발달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발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점진적인 매각이 아니라 일시적 매각을 하겠죠. 그러면 특정인, 소수죠. 특정인이 그 주식을 매입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시에 한꺼번에 매각을 하는 방식으로는 은행의 소유 구조가 집중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1980년대 초반 주식시장이 아직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보유 지분을 주식시장에서 분산적으로, 그죠? 점진적으로 흡수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공개 입찰을 통해서 단기간에 정부 보유 주식을 매각해서 시중은행을 민영화를 했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재벌 등 대지주가 은행 소유권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죠?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 보유 주식을 기업과 개인에게 50%씩 배분해서 매각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기업들에게 많이 갔겠죠. 개인들은 이제 분산됐겠지만 특정 기업들에게 에, 은행이 민영화 되고 나서 그 지분을 가지게 됐다. 1990년대 들어서 이제 특수은행이죠. 정부가 특수 목적으로 세운 은행들도 민영화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특수은행의 목적이 다른 은행도 같은 업무를 하기 때문에 차별성이 사라졌다는 거죠. 국민은행, 뭐 서민을 위한 거, 한국주택은행, 청약통장, 다른 은행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계, 서민 가계, 영세, 중소기업은행 이런 것도 다른 데도 다 기업 금융도 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은행과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이 특수은행도 민영화합니다. 특히 이제 국민은행과 한국주택은행을
먼저 상대로 해서 민영화를 했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주식시장이 정부의 지분을 점진적으로 매각을 하더라도 이 시장에서 이거를 물량을 흡수할 정도로 주식시장이 발달됐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증자를 하면서 정부 지분을 주식시장에 공모를 통해서 매각했다. 그래서 민영화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금융위기죠. 금융위기 때 부실은행에 정부가 돈을 많이 투자해서 정부 지분이 많아졌죠. 특히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의 경우에는 이제 주식시장이 그 당시에 침체돼서 증자나 주식시장에서 매각 등의 방법으로 정부 지분을 처분할 수가 없었죠. 은행의 부실 규모가 너무 커서 다른 은행이 이를 인수하거나 합병하기도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도 우리나라 은행들의 신뢰가 매우 낮았죠.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대규모 재정자금, 죠 예산을 투입해서 정상화를 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그죠? 정상화에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국제 경쟁 입찰을 통해서 매각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IMF 때 세금으로 은행들을 많이 살려줬습니다. 이때 사실은 은행을 국유화할 수 있던 기회였죠. 1997년 12월부터 IMF에서 570억 달러의 자금 지원을 해주면서 구조조정이죠. 노동자 정리해고뿐만 아니라 각종 금융기관도 구조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영업 정지, 그죠? 그다음에 자본 감소, 그다음에 아예 취소, 영업 인가 취소, 수많은 은행과 금융회사들이 퇴출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은행들이 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큰 은행들이죠. 큰 은행들은 정부가 돈을 들여서 살리죠. 그래서 99년 말까지 이 외환위기에 직면한 이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기아 한보철강이죠. 이런 주로 이제 제일 서울은행이죠. 그 정상화를 위해서 64조의 공적 자금이 투입됐다는 겁니다. 이때 이게 국유화를 할 수 있었지만 나중에 정부 지분을 다 매각했다는 거죠. 두 번째 공적 자금은 대우 부도로 인한 겁니다. 대우 부도로 인해서 40조의 공적 자금을 2000년도에 투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에 약 155조가 투입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러한 공적 자금을 어, 운영을 감시하고 또 회수를 하기 위한 절차들이 있죠. 그래서 회수는 정부 지분을 매각했다는 거예요. 다시 민영화를 했다는 겁니다. 이때 정부 지분을 매각하지 않았으면 은행을 국유화할 수 있었는데 매각을 하면서 다시 민영화를 하면서 매각 자금이죠. 공적 자금을 회수했다는 겁니다. 좋은은행의 경우는 2009년에 매각을 해서 공적 자금을 회수했다는 거고 우리은행 경우에도 주식 매각이죠.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공적 자금을 회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은행과 좋은은행의 경우에는 이제 공적 자금을 회수를 했다. 그래서 이제 공적 자금을 회수할 때 공적자금 관리위원회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2008년에 폐지됐다가 바로 또 2008년에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서 다시 이 공적자금위원회를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금융위기 때 은행에게 공적자금을 많이 투하를 했는데 그 일부는 사실은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합니다.
먼저 공적자금 투하 후 2001년에 이제 한국경제연구원이 그 분석한 공적자금 회수와 국민 부담에 관한 보고서를 보게 되면 투하된 공적자금 158조를 회수한다 하더라도 이자라든지 기회비용이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원금 손실이라든지 그래서 139조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세금으로 충당하려면은 1,300만 가구라고 친다면은 한 집당 1,000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부담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손실이 나냐면은 정부가 부실 채권이죠. 부실한 은행 주식, 그죠? 부실한 은행 주식을 다 껴안았기 때문에 채권과 주식을 그게 거의 휴지 조각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런 공적 자금이 투여됐는데 이 투여받은 각종 금융기관이나 각종 기관에서 이걸 또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횡령이나 손실을 입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001년 단속만 한 것만 보더라도 251명이 구속되고 약 2조 원이 이 공적 자금이 손실이 됐다는 겁니다. 2002년에 정부가 발표한 공적 자금 상환 대책을 보게 되면 156조 중 회수할 수 없는 게 69조인데 이거는 이제 금융기관이 20조, 그리고 국가죠. 국가가 49조를 25년에 걸쳐 상환한다는, 국가 재정에서 상환한다는 겁니다. 세금으로 여기 투입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한국은행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 9천억 정도의 자금을 출자했답니다. 한국은행이, 정부가 아니라. 그런데 2024년까지 10% 890, 이런 891억만 회수를 했다는 겁니다. 9.9%를 회수해서 전체 회수를 하려면 약 200년이 걸릴 거다. 그죠? 배당금을 통해 회수하고 있지만, 배당률이 낮고 단기 순이익이죠. 그것도 떨어지기 때문에 회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 그 외환 위기 이후에 금융 부실이죠. 공적 자금을 투하한 게 168조인데 2024년 12월까지 121조가 회수돼서 회수율이 72%다는 겁니다. 그죠? 이자는 어떻게 이자? 이자는 그죠? 이자는 회수가 안 됐겠죠. 이자 아까 말한 대로 이자 손해. 이자는 손해를 보고 원금 회수하지 못한 부분도 아직도 있다는 거. 28%를 회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공적 자금을 관리해서 받은 데가 이제 예금보험공사가 110조,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38조, 이들이 각각 그 환수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IMF 때 은행에다가 공적 자금을 투여했을 때 은행을 국유할 기회가 있었고 두 번째는 또 2008년 금융위기 때죠. 그래서 좀 이따 나오는데 2008년 금융위기 때 해외에서도 금융위기 때인데 그때 일시적으로 은행의 국유화가 진행이 됩니다. 어쨌든 은행들은 이 국민들이 맡겨놓은 돈 혹은 정부의 정책 자금으로서 그야말로 이자놀이죠. 사채놀이를 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그 순이익을 국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려면 은행이 민간이 아니라 국민들의 금융기관이죠. 국민기업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부 정책으로 이자놀이를 하는 은행을 민간에게 맡기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그죠? 정부가 이자율을 딱 정하면 돈을 이자를 싸게 조달해서 비싸게 빌려주는 거니까 완전히 그냥 뭐 강도라고 보면 됩니다. 강도. 자기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정부 정책에 따라 돈을 버는.
원래라면 은행에 대한 전면적인 국유화를 해야 되겠지만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어렵죠. 그래서 국민 기업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외국인 소유 지분이 있는데 이거를 외국인 소유 지분을 단계적으로 그죠? 어떤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제한을 해서 외국인들이 은행 주식을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매각하게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외국인의 은행 주식 소유하는 것을 점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일정 시한까지 매각하지 않은 외국인 주식은 공공기관이 매입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외국인의 은행의 소유 주식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이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 기업이죠. 기업이나 민간의 은행 주식 어, 보유 비율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기업의 경우, 그죠? 재벌은 지금 안 되겠지만 일반 기업의 은행 보유, 주식 보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은행을 공용한다면 이자 놀이로 돈을 버는 거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돈을 싼 이자로 빌려와서 비싸게 빌려주는 강도 같은 짓을 못하게 됩니다. 물론 정책상 이자 수익이 불가피하다면 그로 인한 이익이죠. 그로 인한 공공기관이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그 보유 지분에 따른 이익이 있겠죠. 이 이익을 공공기관의 보유 지분에 대해서는 유보를 해서 공적 기금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민간 보유의 경우는 그 일부를 국민들이, 그죠? 국민 일반이 에, 주식이 이렇게 분산해서 가지고 있다면 국민주의 형태로 국민에게 배당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 국민 한 명이 너무 많은 주식을 갖지 못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08년 금융 위기 때 일시적인 은행 국유화가 국내에서 추진됐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 그 부실 위기에 처한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은행의 국유화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부도 위기에 처한 은행을 정부가 인수해서 경영 관리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 이제 그 부실된 금융기관을 정부 돈, 즉 세금으로 사들이니까 납세자들이 이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국유화에 대해서 지지를 한 이유는 이러한 대규모 은행 부실이죠. 은행 부실을 민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은행 부실이 확산이 된다면 너도 나도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가려고 하겠죠. 뱅크런, 대량 예금 인출 사태가 생기기 때문에 정부가 그걸 막기 위해서 보증을 하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 정부가 책임지고 당신들 돈을 잘 보관하고 있을 테니까 돈을 빼갈 필요가 없다. 결국 미국을 대표하는 은행인 시티은행이 이러한 금융위기 때 일시적으로 국유화가 추진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유화 가능성을 부정했었지만 실제로 이제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을 통해 정부 지분을 40%까지 확대했다. 이제 국유화죠. 정부 지분이 높아집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이미 오래전에죠. 또 미국에서도 오래전에는 주요 기업이 국유기업입니다. 통신, 철도, 에너지 등 기관 산업이죠. 국유인데 다 민영화가 됐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정부가 이 은행을 국유화하자. 특히 미국에는 아예 정부가 국책은행을 만들자. 미국은 한국은행 같은 은행이 없습니다. 정부가 지분을 소유하는 국책은행이죠. 연방준비위원회는 미국의 국영 국책은행이 아닙니다. 영국의 국책은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국책은행을 하자는 의견과 이거는 이제 국가가 너무 과도하게 이 시장에 개입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두 가지 입장이 있었지만 결국은 미국에서 국책은행 추진은 실패했습니다. 안 하는 걸로 현재에서 국책은행이 없습니다. 해외에서는 이제 그 스웨덴이죠, 스웨덴. 1992년에 당시 이 국내 총 생산의 4% 수준인 120억 달러. 그죠? 그래서 국유화를 했고, 다만 이제 영원히 국유화하는 게 아니라 정상화될 때까지, 그죠? 위기에 처한 은행을 구하기 위해서 15년 안에 정상화시키려고 목표를 했는데 경영 정상화로 4년 만에 다시 민영화되라고. 영국도 영국에서도 이제 은행 국유화 사례가 있는데 1984년에 은행이 파산하죠. 그래서 구조조정을 실시했고 이런 망한 은행이죠. 자산 가치가 없는 은행을 살려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러한 망해가는 은행을 살려놓고 다시 그걸 팔아서 민영화로 돌리는 이러한 문제라는 거죠. 이러한 국유화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은행이 망하니까 그 주식이 쉽게 말하면 이제 시주 조각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주식을 사는 거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깎아서 사야 되겠죠. 깎아서. 그래서 기존 주식에 감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감자. 가서 기존의 주식이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금은 보호되지만 은행 주식은 가치가 떨어진다. 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겁니다. 은행의 경영진과 주주들이. 그래서 이런 미국이나 영국이나 스웨덴에서 했던 은행의 국유화는 은행을 위한, 그죠? 국민을 위한 국유화가 아니라 은행을 위한 부실된 망할 은행을 망하지 않게끔 정부 돈을 들여서 살려놓고 그리고 나서 다시 팔아서 민영화하는 이러한 거죠. 이러한 건데 아, 정부 돈을 들인 다음에 민영하는 게 아니라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은행이 국유화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 두 번에 걸쳐서 원래 이제 은행이 그 국유화했다는 거죠. 국유은행으로 시작했다가 민영화했다가 그다음에 IMF 사태와 2008년 금융위기 때 다시 은행이 위기에 처하면서 정부 보유가 높아지면서 일부 국유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공적 자금을 투자한 은행들을 정상화시키고 나서 다시 민영화로 돌아갔다는 거죠. 민영화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생긴다면 민영화로 돌아가지 말고 정부 지분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어떤 그 민간이죠. 국민 기업 형태, 국민주 형태로 해서 아주 그 보유 지분을 제한을 둬서 기업은 예외적으로만 보유하게 하고 국민들이 폭넓게 이런 은행의 주식을 갖도록 해서 은행의 영업과 그 순이익이죠. 순이익의 처리를 전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게 저의 그 취지입니다.